오늘 아침이었습니다. 비명계 의원 4명이 집단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명분은 이재명 대표의 팬덤 정치, 방탄 정당을 비판하면서부터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도덕성은 역대 최악의 상황입니다.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 정당,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친명 간별사들이 벌이는 친명 당선, 비명 낙선 운동은 민주당을 박근혜 정권 때 진박 간별당 수준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친문 팬덤 또 친명 팬덤으로부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아온 사람으로서 그 매운맛이 다릅니다. 예. 오프라면은 더 심한 말씀까지 하겠는데 제가 당해왔던 것 중에 가장 센 거예요, 요즘이. 이거는 같은 당, 같은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으로 대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조영천 의원의 최근에 그 매운맛이 다르다라는 말이 좀 인상적이네요. 의원정 의원님. 네. 윤영찬,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이 비명계 4사람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핵심은 결국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고 있다. 그리고 방탄 정당으로 전락했다. 이런 명분이 있네요. 우리가 좀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R&D 예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행사를 가는데 전혀 부각이 안 되잖아요. 대신에 지금 검사 탄핵하는 이야기만 잔뜩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현재 민주당의 현 주소라고 봅니다. 제가 오랫동안 민주당을 취재를 해왔고 출입을 해왔고 했는데 지금의 민주당은 저한테는 굉장히 낯선 민주당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예전에 신익희, 조병옥 씨부터 시작해서 쭉 전통이 있는 민주정당이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보면 민주당 그래도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은 있었지만 한미동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은 해왔던 정당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여야 간에 어떤 합의나 이런 것들 통해서 대화가 된 때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까지 제시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민주당은 급격히 사당화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당과 공당은 다르죠. 왜냐하면 공당은 국민의 어떤 이 공익적 이익과 공공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싸우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이후로 지금 민주당이 내건 이슈를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를 가지고 당 전체가 나서서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당력을, 거기다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있고 모든 국회 질문.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완전히 저렇게 뜨는 이유도 모든 질문들이 한동훈 장관의 이런 그 검찰 이런 질문들로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거는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당을 이용할 게 아니라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서 대응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이 이재명 대표의 많은 사건을 왜 민주당에 떠안습니까? 그거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서 대응하면 될 문제를 당 전체를 지금 본인의 그걸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계속적으로 지금 개항을에 출마해서 지금 방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오늘 4명의 의원들이 도저히 이건 안 된다, 못 참겠다. 이런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정말 저는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조응천 의원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라고까지 했는데 오늘 집단 행동에 나선 배경 매운맛 얘기까지 했어요. 이 가운데 김종민 의원은 시작은 4명이지만 추가 합류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의견에 공감하거나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이 한 40, 50분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해야 된다. 어떤 방향으로 변할 거냐? 뭐 도덕성을 회복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전투 정당에서 뭔가 비전 정당으로 가야 되고 뭐 이런 변화들에 대한 생각들은 40, 50분, 많게는 한 7, 80분까지도 생각은 비슷한데 네. 그걸 표출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좀 있겠죠. 저희 4명이 그 40, 50분의 의원들의 마음 네. 또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심정으로 함께 하겠다. 앞서 탄핵 남발에 대해서 좀 논란거리 얘기를 할 때 철암 의원들 얘기를 꽤 많이 했었는데 이제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이 저희가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하고 부르고 있는데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서 이제 본인들 혁신계라고 불러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혁신계가 탄생을 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김종민 의원이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40-50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글쎄요, 40-50명이 될지 뭐 70명이 될지는 판단이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지금 뭐 친명계는 친명계대로 또 이른바 비명계는 비명계대로 목소리를 높인 사람은 좀 몇 명 안 되거든요. 세 보면. 그러니까 나머지는 좀 관망하고 있는 거죠. 관망하고 있는 사람 중에도 친명계 쪽의 의견을 좀 더 많이 수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관망한 사람 중에도 또 비명계 쪽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정말 그 탈당하겠다가 아직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혁신계라고 해서 이렇게 뭉치는 것을 보면 참 좀 서글픕니다. 저도 좀 전에 이현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알던 민주당이 아닙니다. 현재 민주당은 그야말로 산업화, 민주화가 우리나라 역사를 만들어 온 큰 줄기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산업화 세력 쪽에서 또 민주당은 민주화 세력 쪽에서 큰 공을 세운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존중했던 정당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이재명 대표 지키기 외에는 다른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본인들은 항변하겠지만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비친단 말입니다. 모든 당력을 지금 집중해서 오직 이재명 대표 지키기. 좀 전에 얘기했던 검사 탄핵 얘기도 그분들이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것 아니면 뭐하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분들이 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 비판도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현재 민주당 상황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크게 세력화될 수 있을까? 40-50명이 한꺼번에 60-70명이 한꺼번에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다들 얘기하지만 그 구심점이 될 만한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3당 세력, 제3세력 정도 자민련에는 JP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당에는 정주영 씨라는 대선자급이 있었고요. 국민의당에는 안철수라는 그 대선자급 인물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인물 중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세력화는 금방 될 수 있을 뭐 것이다.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도 뭔가 좀 준비한다는 얘기도 들려오긴 그러니까요. 하던데. 예. 뭐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인물 중에 나온다면 뭐 세력화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지금 비명계, 그러니까 혁신계와 비슷한 사람이 한 40-50명 된다. 많게는 70-80명까지도 가능하다. 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반대 목소리가 많다라는 걸 김종민 의원이 주장한 건데 기자들이 오늘 물어봤어요. 그러면 탈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탈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4명의 의원들이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혁신의 동력으로서, 혁신의 부스터로서 우리 당에 있는 혁신의 기운을 더 힘차게 그리고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채찍질도 할 것이고. 지금 우리 민주당이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총선 선거 운동 체제로 돌입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한 달 정도 민주당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그때 가서 우리가 또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그러면 이제 보시면 윤 의원과 김 의원의 말을 종합해봤을 때 아직은 탈당 얘기 한 적이 없으나 한 달 정도 시간이 있고 12월 되면 뭔가 바뀔 수 있고 지금 비슷한 의견이 한 40-50명 된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꽤 고민거리가 될 텐데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이런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오늘 어떤 그 성명서에서의 내용들이 저는 기울일 만한 내용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어떤 지금 당내에서 어떤 민주정당으로서 갖춰져야 될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는 하나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대표도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잘 새겨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항상 정치는 더해가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과거의 민주당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조승영 전 의원이라든지 쓴소리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쓴소리 하시던 의원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 다 내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그분들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가라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품고 가고 또 그런 의견이 있음으로 해서 당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저는 봅니다. 아니 민주당이 스스로 자부하는 것이 국민의힘과는 다른 어찌 보면 자유로운 어떤 의견 제안이라든지
진짜 뭐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양두구이라는 말 썼다고 저렇게 어찌 보면 강제로 쫓겨나기까지 하는 당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달라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런 말을 했다 해서 물론 뭐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는 층에서는 쫓아내라, 나가라, 그냥 탈당해라라고 얘기하겠지만 이분들이 나가게 돼서 민주당한테 득이 될 게 뭐가 있나요? 저는 그게 하나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분들이 뭐 앞으로 얼마만큼 세력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이분들이 특별히 당에 해가 되는 얘기를 하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제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조금만 한 2, 3년만 시간을 돌려서 조국 사태 때 소위 말하는 그때 이분들 다 그 민주당 선봉에 쓰셔가지고 그때 그 당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었거든요. 예. 저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보시는 그대로 그러니까 비명계, 혁신계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하기 바로 전날 어제 이재명 대표는 대전 현장을 찾았습니다.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다 오셨대요? 이게 대통령인데 한번 찍으셔야지. 길을 막지 마시고요. 네, 지나가실 수 있게 해주세요. 내년 총선은 정말로 중요하고 민주당도 정말 반드시 한석이라도 이겨서 일단 좀 더 목표를 높인다면 과반, 반드시 한석이라도 과반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지금까지 성과 지켜내기 위해서, 퇴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예, 물론 당대표의 메시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내년 총선은 반드시 한 석이라도 더 얻어서 과반해야. 근데 이제 바로 저 말 한 다음 날에 비명계 4명이 집단행동에 나섰기 때문에 여러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좀 판단하시겠어요? 아니 그런데 왜 한 석이라도 더 얻어서 과반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200석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200석 얻어가지고 대통령도 탄핵시켜가지고 직무도 정지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아무렇게나 입법한 다음에 대통령 거부권까지도 무력화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민주당이 과반수가 되면요. 제가 봤을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무한반복될 것이 아닌가 저는 걱정이 됩니다. 탄핵하고 세금 쓰고 그다음에 기각당하고 또 탄핵하고 또 세금 쓰고 또 기각당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저는 다수당으로서의 품격은 이제 기대하지도 않고요. 적어도 기본적인 상식만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상식이라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다수당이 되면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응천 의원 말 맞다나 이제 강성 팬덤의 매운맛. 그래서 오늘 비명계 4명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그 추이도 잘 지켜볼 텐데